인공지능 AI가 정말 우리 생활,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제는 대학 입시라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길목에서까지 AI가 뭐랄까, 길잡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. 네네. 심지어 AI가 당신에게 딱 맞는 대학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AI 입시 컨설팅부터 뭐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지원까지 한국 대학 입시판에서 AI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자료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. 그러니까 AI 입시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효과가 어떻다고 주장하는지, 또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신지, 그리고 이게 또 대학에는 어떤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지, 뭐 그런 기술적 대응까지 꽤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거든요. 아, 다층적이네요. 네. AI가 가져올 입시 환경의 변화, 그 밝은 면도 있겠지만, 동시에 우려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AI가 학생, 교사, 또 대학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먼저 학생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그 바이브온 같은 AI 입시 컨설팅 서비스가 나왔다고요. 이게 뭐 방대한 입시 데이터는 기본이고 대학별 전형, 합격자 정보, 와 심지어 생기부 문장까지 분석한다고요. 자연어 처리 기술로요? 맞습니다. 핵심은 두 가지 같아요. 데이터 기반 분석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획기적인 접근성. 접근성이요? 네. 기존에는 뭐랄까 좀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거나 아니면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런 고액 컨설팅이 많았잖아요. 그렇죠. 비용 부담이 컸죠. 네. 그런데 이 바이브원 같은 경우는 자료에 따르면 소위 치킨 한 마리 값 한 2만 5천 원. 그 정도로 생계부 분석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큰 변화죠. 와, 치킨 값이요? 2분 만에 30페이지 넘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요? 네, 그렇다네요. 심지어 뭐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를 추천해 주기도 한대요. 대단한데요? 근데 자료에서 2024학년도 서류 합격 기준 진단 정확도가 91%에 달한다고 주장한다는데 이 91%라는 수치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? 그 91%라는 건 일단 서비스 제공 업체의 주장이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의 어떤 정보 비대칭 문제 있잖아요. 그걸 좀 해소해주고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뭐랄까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겁니다. 미국에서도 비슷한 AI 서비스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. 그렇군요. 이게 단순히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선생님들도 AI를 쓰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. 특히 그 학생 기록 작성이에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또 다른 중요한 변화예요. 교사분들이 그 학생의 과목별 학습 내용이랑 성장을 기록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,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잖아요. 네, 세트. 중요하죠. 네, 이 세특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. 실제로 2023년에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70%가 챗 GPT 사용 경험이 있다. 이렇게 답했을 정도니까요. 70%나요? 와, 생각보다 많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을 좀 덜고 또 때로는 AI가 뭐 더 풍부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짜임새 있는 문장을 제안해주기도 한다는 그런 이유에서겠죠.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학들의 고민이 시작되겠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네. 대학 입학처에서는 AI가 써준 그 생기부 내용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냐? 이 진위 여부를 두고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. 그렇죠. 이게 진짜 학생이 한 건지 AI가 만들어낸 건지.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AI가 쓴 것 같은 그런 좀 정형화된 문체 있잖아요. 그걸 가려내려고 자체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표절 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 같은데 추가된 GPT 탐지 기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. 아, 탐지 기능까지. 네. 근데 더 큰 문제는 AI가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이나 성과를 막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,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.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환각 현상이요?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. 그렇죠.
이건 뭐 학생의 진짜 모습을 교사가 옆에서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생기부 본연의 그 신뢰도를 그냥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죠. 와,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. 신뢰의 문제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맞춤 정보 제공 같은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진정성 훼손 문제, 또 공정성 시비, 그리고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의에서 나왔듯이 데이터 격차 심화 문제라든지 학생 정보 보호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같이 따라붙는 거죠. 그럼 대학이나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? 뭔가 대책이 있나요?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학생의 진짜 역량,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 비중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죠. 아, 면접 강화. 네. 그리고 동시에 이 AI를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. 네, 기준이 필요하겠네요. 그리고 단순히 기술을 그냥 쓰는 걸 넘어서서 AI가 만든 정보에 혹시 함정이나 편향성은 없는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고 활용하는 능력. 그러니까 AI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AI 리터러시 교육. 네.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뭐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디지털 흐름 속에서 오히려 다시 종이책이랑 연필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점이에요. 오히려요.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오늘 AI가 이 대학 입시라는 영역을 정말 얼마나 빠르고 또 복잡하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분명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인 건 맞는데 동시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변화의 큰 파도 속에서 당신은 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 AI 시대에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공정함 그리고 진정성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에 AI가 학생 기록 작성을 넘어서 시험 채점까지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다면요.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, 그 인간적인 평가는 과연 앞으로 어떤 무게를 갖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